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저를 보시면 자녀들에게 어떤 책을 읽히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일단 부모님부터 좀 먼저 읽으시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담이에요. 사실 문제는요, 사람들은 개인들마다 다 개성과 취향,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읽을 만한 좋은 책, 바람직한 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구체적인 답변이잖아요. 이야기를 해드리긴 합니다. 또 여기에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가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에서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책 명단이 있어요.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도서 20권이라는 명단이에요. 서울대는요,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쓰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쓰여진 책들의 제목을 통계내가지고요, 가장 많이 자소서에서 이름을 올린 책들, 자소서에서 학생들이 많이 적은 책인 거죠. 그런 책들을 뽑는 겁니다. 각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자신의 생각과 언어로 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책 읽기를 하거든요. 이 책 읽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시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의 70에서 80% 이상은요,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시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이 명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도서입니다. 목록을 보면 고전이나 최근의 베스트셀러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20위는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서울대 들어오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가 느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 압박감이 다른 사람 얘기 같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 이 소설을 보고 놀라는 건요, 100년 된 독일 소설에 나오는 교육체제와 지금 우리 교육체제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이죠. 19위는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엔잡 작가의 기원 같은 분이시죠. 보험회사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변신, 성, 소송 같은 좀 정신 나간 것 같은 작품.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정말 평범한 셀러리맨이 쓰기에는 굉장히 초현실적인 상황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게다가 카프카가 담당한 게 회계 업무 같은 거라 회계를 담당하는 루틴한 셀러리맨이 이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저는 변신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이 거세된, 그래서 소외에 빠진 인간이라는 해석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벌레가 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잠자, 여기 주인공이 잠자니까요, 잠자가 된 상황이다.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18위는요,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입니다. 여기 알케미라는 게 연금술을 의미하죠. 제 책 지식편의점 인간의 생애편에서도 소개된 작품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인생책이라고 뽑기도 하고 있습니다. 연금술이요, 단순히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진화를 하도록 돕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진화를 한다는 의미에서 자아의 신화,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연금술이라는 은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처음 발행됐을 때요, 900권 정도만 인쇄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2천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잠깐 해봤거든요. 한 정말 보수적으로 한 책당 인쇄를 1,000원 정도로만 잡아도요, 200억 원입니다. 와, 책 하나로요. 파울로 코엘류에겐 적어도 이 작품이 확실한 연금술인 것 같습니다. 17위는요,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이클 샌델은요,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이라는 착각 등 정말 한국의 시류에 잘 맞는 책을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내요.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작가 같아요. 굉장히 많이 팔리죠.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델 책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책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서울대 자소서에는 매해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금권주의, 배금주의라고 하죠.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16위는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입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사실 20위 안에 들어가는 책 중에 제가 안 읽은 책이 2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나중에 읽고서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15위는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입니다. 왜 오늘날 백인들은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제3세계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지리적 환경 결정론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이란 얘기예요. 어디서 태어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적 우월함이나 열등함 같은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죠. 14위는요, 김승섭 작가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혐오나 차별, 고용불안 등 사회적 상처가 어떻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지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책이 제가 안 읽은 책 2권 중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책도 조만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위는요, 저는 이 책의 순위가 예상보다 좀 낮아서 의아하긴 했거든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조금 더 높을 줄 알았습니다. 바로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워낙 시대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거론된 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서점에서도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서울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책을 선정하고 읽고 그것을 표현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잡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반영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순위가 낮은 것 같은데요. 한 1, 2년 정도의 어떤 시차가 있다라고 보았을 때 내년쯤에는 순위가 더 확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기도 하네요. 12위는요, 한스 로슬링과 그의 가족들의 작품이죠. 팩트풀리스입니다.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와는 약간 대척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두 책을 같이 보면 보다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가난이라는 것이요, 일종의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가난, 이런 실상들은 사실은 3, 40년 전의 일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들을 가지고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11위는요, 다시 헤르만 헤세입니다. 데미안이에요.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피땀 눈물 같은 경우는 데미안 이 소설 자체가 모티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데미안은 정말 꾸준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소년의 성장기, 사회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호밀바트 파수꾼을 뽑을 수도 있는데요. 호밀바트 파수꾼은 조금 리얼함이 강하죠. 그런데 데미안은 환상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데미안을 더욱 오래도록 살아남는 작품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데미안을 보면 많은 분들이 충격받는 것이요, 데미안이 주인공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다들 주인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장을 해가는 주인공은 싱클레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헤르만 헤세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해보고 싶어서 처음 데미안 책을 낼 때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가명을 써서 냈거든요. 그 가명이 싱클레어예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데도요, 아직 11위밖에 못 왔습니다. 그러면 1위에서 10위는요, 다음 콘텐츠에서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 이름은 들어봐서 알만한, 하지만 딱히 읽지는 않은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일까 한 번쯤 미리 좀 생각해 보시고 맞춰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도 같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조금 특별하게 꾸며봤습니다. 읽어야 할 책방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자, 1위에서 10위까지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우리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감사합니다.